재건축 아파트에 투자하면 신축 아파트에 투자하는 것보다 자산 증식이 되는 게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전세가율이 높아질 수 있는 아파트, 그리고 그나마 전세가율이 높은 아파트를 선택해야 되는데, 그런 아파트는 어떤 아파트냐? 신축 아파트다. 그런 아파트는. 부동산 고민 문자로 자세하게 보내주시면 추첨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월수금 정확한 해답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뒷번호 0950님께서 보내주신 부동산 고민입니다. 안녕하세요. 현재 전세 거주 중인 상황심리 센트라스가 24년 3월에 만료가 됩니다. 전세금은 10억 2천이라고 하시고요. 대출은 없다고 합니다. 와이프는 직장인이고 저는 재택근무를 하는 직장인입니다. 26년에서 27년 직장 문제로 경남 김해에 내려가야 되는데 24년 3월 전세 만료 후에 고민이 있으신데요. 첫 번째가 서울에 집을 매수하고 실거주를 2년에서 3년 정도 한 후에 내려가는 것과 부산 삼익 비치 매수 및 재건축 후 실거주하고 장기 보유 특별 공제를 받는 방법, 이 두 가지 방법 중 어떤 선택이 나을지 문의를 드립니다. 김해에 내려가면 향후 10년 동안은 올라올 계획은 없고요. 인생에 있어서 중요한 선택이 될 기회라고 생각돼서 이경민 대표님께 고견을 여쭙는다고 하네요. 전문가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답변부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언급해 주신 세 채의 이 아파트 전부 다 좋은 아파트지만 저는 세 채 전부 다 매수 반대 의견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자, 지금 우리 구독자님은 서울 왕십리 뉴타운 지역 일대 센트라스 아파트의 전세로 10억 현금으로 지금 전세 거주 중에 있다라고 하셨는데, 이직의 문제로 인해서 경남 김해 쪽으로 이제 앞으로 10년 동안 넘어가 있기 때문에 이 자금으로 투자처를 좀 원한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제가 봤을 땐 자산 증식의 목적, 투자의 목적이 강하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따라서 자산 증식을 하기 위해서는 우린 시간은 금이다 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시간에 투자를 하시면 안 되고 반드시 시간을 역이용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자산 증식이 되는 겁니다. 따라서 내 자금을 시간에 투자하셔서 내 자금을 묶어놓는 방식인 재건축, 리모델링 방식이 아닌 신축 아파트 투자하는 방식으로 반드시 자산 증식의 조건을 만드셔야만 합니다. 자, 뒤에 판소를 통해 자산 증식을 할 수 있는 전략을 좀 세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적으로 위치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말씀 주신 수서역 인근에 위치하고 있는 신동아 아파트입니다. 약 30년 차 이상 된 아파트고, 이제 재건축을 추진할 수 있는 아파트인데 사실상 소형 평형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뭐 14평에서 20평 정도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아마도 분담금이 많이 나올 가능성도 높다, 그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아파트는 서울 성동구 응봉동에 위치하고 있는 응봉대림 1차 아파트입니다. 위치적으로도 굉장히 좋죠. 앞에 봤던 수서도 마찬가지 위치가 좋은데 이 응봉동도 위치가 너무 좋습니다. 이 아파트는 반대로 리모델링을 추진하고 있는 아파트입니다. 약 800세대 정도 재고, 그리고 30년 차가 된 아파트다라고 보셔야 됩니다. 자, 이번에 보실 아파트는 부산의 수영구에 위치하고 있는 이 남천동 삼익비치 아파트인데 부산 지역 일대 재건축의 가장 대여급 아파트다. 그래서 부산 지역 일대에서 거의 압구정 정도에 되는 현대아파트처럼 되는 재건축 아파트다라고 보셔야 됩니다. 오션뷰가 전부 다 나오고 있는 아파트고, 위로 올라가면 이제 광안동, 그리고 우측에는 이제 해운대가 위치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대여급 재건축이 될 수 있는 아파트인데 3,000세대가 넘습니다. 40년 차가 넘어가는 아파트인데 세대수가 너무 많다 보니까 사실상 재건축이 쉽게 되기가 어려운 게 사실입니다. 자, 이렇게 시간에 투자해야만 하는 리모델링, 재건축 아파트에 투자하면 신축 아파트에 투자하는 것보다 자산 증식이 되는 게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런지 뒤에 판소를 통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첫 번째, 리모델링을 추진하고 있는 성동구에 위치하고 있는 응봉대림 1차 아파트를 좀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이 아파트의 매매 시세가 얼마 정도 하냐면 약 13억 정도 합니다. 13억. 그리고 전세 시세가 4억 중반 정도로 시세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4억 중반. 그리고 전세 전고점을 보게 되면 전세 전고점이 약 6억 정도 된다라고 보셔야 됩니다. 6억.
그렇다면 전세가율로 보게 되면 전세가율이 약 35% 정도 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셔야 되고, 자, 앞에 봤던 강남구 수서 신동 아파트 같은 경우에도 시세가 약 매매가 한 11억대 정도가 되고 전세 시세가 한 3억대 후반에서 4억 정도 되기 때문에 비슷한 시세로 형성된다. 그래서 리모델링을 추진하고 있는 응봉 대림일차를 기준해서 우선적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재건축을 추진하고 있는 아파트죠. 자, 재건축을 추진하고 있는 아파트 가운데 부산 지역 일대가 있었습니다. 부산 수영구에 위치하고 있는 남천동 삼익비치 아파트입니다. 자, 이 삼익비치 아파트는 약 33평 기준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매매 시세가 얼마 정도 할까요? 지금 현재 매매 시세가 10억 중반 정도로 가격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전세 시세는 약 1억 정도 합니다. 한 8천에서 1억 정도. 자, 그리고 전세 전고점을 보게 되면 전고점이 약 1억 8천 정도 된다. 그러면 전세가율로 보게 되면 전세가율이 몇 퍼센트 정도 되는 건가요? 전세가율이 약 9.5% 정도 된다. 자, 우리 구독자님은 이제 10년 동안 어딘가에 돈을 묵혀놓고 이게 자산 증식이 될 수 있는 방식으로 선택을 하신 겁니다. 이제 무주택에서. 자, 그러면 우리는 투자자의 입장에서 투자적 관점으로 집을 바라봐야만 합니다. 투자적 관점에서 바라봤을 때 전세가율이 높아야 좋은 거죠. 자, 전세가율은 다른 얘기로 매매와 전세의 갭, 투자금과 동일한 얘기입니다. 자, 전세가율이 높다라고 한다면 투자 금액은 낮아지기 때문에 우리는 전세가율이 높은 시기일 때 또는 전세가율이 높아질 부동산에 투자를 해야만 하는 겁니다. 이게 기본적인 투자의 원칙입니다. 자, 따라서 투자적 원칙에서는 전세가율이 높아야 좋은 거고 투자 금액이 낮아야 좋은 겁니다. 그러면 전세가율은 변동합니까? 아니면 고정적입니까? 변동하죠. 매매와 전세의 수요 공급이 자꾸 바뀌기 때문에 변동합니다. 그러면 전세가율은 투자금과 동일한 얘기니까 투자 금액도 변동하네요. 이 기본적인 원칙을 알아두고 접근을 하셔야만 합니다. 자, 그걸 봤을 때 지금 리모델링의 응봉대림 1차 아파트는 전세가율이 35%입니다. 요 35%는 높은 수준일까요? 낮은 수준일까요? 굉장히 낮은 수준이죠. 자, 우선 전세가율이 평균적으로 몇 퍼센트 정도가 돼야 낮은지를 알아야 되는데 평균적으로 50% 정도가 돼야 낮은 거다. 근데 재건축 같은 노후 주택들, 노후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전세가율이 약 30에서 35% 정도 됩니다. 30%대. 반대로 전세가율이 높아진 시기에는 몇 퍼센트 정도 높아지냐면 평균적으로 약 70에서 80%, 요 80% 수준대까지 높아집니다. 재건축 같은 노후 아파트는 약 45에서 50%대, 요 50%까지 상승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기준으로 본다면 이 응봉대림 1차 아파트는 전세가를 너무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죠. 그리고 요 남천 삼익비치 아파트는 9.5%입니다. 이건 말도 안 될 정도로 엄청나게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죠. 자, 전세가율이 낮다라는 얘기는 그만큼 사용의 가치가 낮게 유지되고 있다. 자, 매매가 10억 5천인데 전세가 1억입니다. 전세라는 건 사용 가치죠. 매매는 왜 이렇게 높을까요? 이제 재건축이 돼서 신축 아파트가 될 소지가 있기 때문에 저 미래의 가치를 미리 선반영해서 사람들이 10억 5천에도 집을 사는 거죠. 근데 이 전세는 실제 나중에 이게 신축 아파트가 되건 안 되건 지금의 현재의 사용 가치가 1억밖에 되지가 않는 거죠. 40년이 넘어갔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 매매와 전세의 격차가 너무나도 낮은 거죠. 이렇게 격차가 커지다 보면 나중에 또 다시 집값이 하락할 경우에 수요가 급감하기 시작한다면 매매 가격은
전세 가격이 저항선이기 때문에 이 저항선만큼 계속 떨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아질 겁니다. 그래서 집값이 하락할 때는 하방 경직성이 약해서 낙폭 과대가 될 수 있는 아파트이다. 이게 재건축뿐만 아니라 이런 노후되는 리모델링을 추진하고 있는 아파트도 물론 마찬가지이죠. 자, 따라서 우리는 전세가율이 높아질 수 있는 아파트, 그리고 그나마 전세가율이 높은 아파트를 선택해야 되는데, 그런 아파트는 어떤 아파트냐? 세 번째, 신축 아파트다. 그런 아파트는. 자, 이 신축 아파트 가운데 우리 서울에 위치하고 있는 강남구, 자, 강남구에 개포동 지역 일대에 있는 아파트가 있습니다. 24평 되는 5구 타입 기준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아파트 지금 현재 매매 시세가 얼마 정도 하냐면 약 19억 정도 합니다. 19억. 그리고 전세 가격은 약 9억 정도 합니다. 9억. 그리고 전세의 전고점 기준에서는 약 13억 정도까지 찍었던 아파트입니다. 자, 전세가율로 보게 되면 전세가율이 몇 퍼센트죠? 약 57% 정도 된다. 자, 그렇다면 위의 아파트, 리모델링을 추진하고 재건축을 추진하고 있는 아파트의 전세가율과 비교해 봤을 때 상대적으로 전세가율이 높죠. 그리고 앞으로 전세가율은 어떻게 될까요? 이런 신축 아파트는 전세가율이 평균적으로 80% 수준까지도 올라갈 가능성이 매우 높더라. 그런 반면에 요 리모델링이나 재건축 아파트는 아무리 올라가도 40%에서 50% 요 안팎으로밖에 올라가지 못하더라. 그래서 전세가율이 높은 아파트는 신축 아파트이기 때문에 신축에 우리는 투자를 계획해야지 자산 증식에 기회가 찾아올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모든 포커스를 사람들은 다 매매 시세에 포커스를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린 투자적 관점에서는 반드시 전세에 포커스를 두면서 기회를 엿봐야만 합니다. 자, 우리 정고점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정고점은 사실 지금 전세 시세가 임대차 3법으로 인해서 비정상적으로 찍힌 정고점들입니다. 자, 이 정고점은 당연히 지금 나오면 안 되는 전세 시세였기 때문에 낙폭이 과대돼서 전세 가격 하락폭이 훨씬 더 가속화됐던 겁니다. 그러면 이 앞으로 전세 정고점은 영영 나올 수 없는 금액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추후에 시간이 경과되면 나올 수 있는 전세 시세입니다. 한 번 찍었던 시세는 또다시 나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이 전세 가격, 전고점이라는 건 예컨대 전세가율이 50%였던 게 80% 수준으로 가게 될 경우, 자, 19억짜리가 지금은 전세가율이 50%대이기 때문에 9억이지만 혹여나 이 매매 19억이 전세가율이 80% 수준이라고 한다면 얼마까지 올라가나요? 약 13억 정도 수준까지 올라가는 거다. 13억 수준까지. 그리고 마찬가지 매매 13억짜리가 지금은 전세가율이 35%지만 50%까지 올라가게 된 경우에는 전세 가격이 6억 정도 올라가는 거죠. 자, 전세가율이 변동하다 보니 투자 금액도 변동하기 때문에 이렇게 바뀌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앞으로 전세 시세는 상승할까 하락할까 그 기준으로 봤을 때 제가 예전 강의 영상에도 여러 번 다뤄드린 바 있습니다. 이제 앞으로 전세 가격은 상승하되 우리가 임대차 3법이 시행된 이후에 폭등했던 전세 시세는 이제 그렇게 전개되진 않을 거다. 자, 전세 시세는 점진적으로 상승하게 될 겁니다. 지금도 전세는 상승하고 있지만 임대차 3법의 후폭풍으로 인해서 역전세를 맞은 투자자들은 이제 무리하게 전세 가격을 높여서 올리진 않을 겁니다. 점진적, 그 점진적은 물가 상승률 대비해서 정상적 전세 상승률만큼 올리면서 전세 가격이 상승될 겁니다. 물가가 상승한다라는 건 전세 가격이 상승될 수밖에 없는 요인이 작용된다라는 얘기고요. 그리고 앞으로 우리나라의 경제 성장률은 1%대로 접근이 가능할 겁니다. 자, 이젠 선진국의 대다수의 모든 나라들은
경제 성장률이 밑바닥을 보일 겁니다. 성장률이 낮은 나라들은 성장을 도모하기 위해서 반드시 저금리 기조로 갈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해드렸죠. 그리고 앞으로 또다시 찾아올 수 있는 대세 하락이 온다라고 하더라도 무주택자는 절대 집을 사지 않을 거다. 임대차 시장을 다시 회귀할 수밖에 없는데 그 임대차 시장에서도 월세, 이제 앞으로 경기가 악화될 수 있는 요지가 있는데 매달 지출되는 월세에 대한 부담이 아닌 저금리 기조인 전세 시장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전세 가격은 점진적으로 수요 증가로 인해서 상승될 수밖에 없다라고 제가 말씀해 드렸었습니다. 자, 그 기조로 봤을 때 정고점을 다시 회복하게 된다라고 한다면, 시간을 두고 지켜본다면, 자, 이 성동구의 응봉대림 아파트의 증액은 얼마나 되나요? 증액 4억 5천에서 우리가 전세를 맞춰놓고 시간이 경과돼서 6억까지 올라가게 된다면 전세 증액은 1억 5천 정도 증액이 되는 겁니다. 반대로 이 재건축의 삼익비치 아파트는 전세 증액이 얼마나 되는 겁니까? 8천만 원 수준밖에 되지 않더라. 그런 반면에 이 개포동에 있는 아파트는 증액이 얼마나 되는 겁니까? 우리는 전세 9억에 맞췄습니다. 역전세 날까요? 이 전세 9억이 시세보다 지금 가장 낮은 수준으로 지금 거래되고 있는 가격입니다. 또 바로 앞에 개포 1단지 지금 7천 세대가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세 시세가 약간 눌려있는 수준이다. 시세보다. 역전세는 없습니다. 이제 이 금액에 맞춘다면. 그리고 시간이 점진적으로 지나서 점진적 가격 상승이 이어져서 13억까지 간다면 증액은 4억 정도가 되는 거다. 따라서 우리는 포커스를 어디에 맞춰야 되냐면 매매가 아니라 전세에 맞춰놓고 바라봐야 된다. 그러면 다른 아파트와 상대적으로 비교해보면 내가 활용할 수 있는 현금에 대한 가치가 훨씬 더 높은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전세 보증금 증액 자금으로 우리는 투자금으로도 활용할 수 있게끔 만들어지게 되는 겁니다. 자, 예컨대 마포구에 있는 아파트가 있습니다. 자, 마포구에 신축 아파트가 있죠. 이 신축 아파트 24평 5구 타입 기준에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아파트 지금 매매 시세가 얼마 정도 하냐면 약 13억 정도 합니다. 그리고 전세 시세는 7억 중반 정도 하고요. 전세 전고점은 10억 정도 했었습니다. 10억 정도. 자, 그렇다면 전세가율로 지금 현재 기준에서 본다면 전세가율이 몇 퍼센트 정도 되나요? 50% 정도 되는 거죠. 자, 전세가율은 어떻게 된다고 그랬습니까? 변동한다. 전세가율이 변동하면 투자금액도 변동한다. 그럼 따라서 지금 현재 마포구에 있는 아파트의 신축이 전세가율 50%인데 지금이 가장 낮은 수치이죠. 이 전세가율 가장 낮은 수치에서 이제 앞으로는 전세가율이 높아질 수밖에 없는 시기인데 높아진다면 80% 수준까지 가는 거죠. 그럼 만약에 지금 매매 시세로 보게 되면 80% 수준이면 얼마 정도 되는 겁니까? 정고점 10억 수준까지는 회복되는 수준이다. 근데 우리가 한번 보수적으로 접근을 해보자고요. 70% 수준으로. 그럼 지금 매매 13억에 70% 수준이라고 한다면 얼마 정도 되는 겁니까? 전세 시세가 70% 약 9억 정도가 되는 거죠. 9억. 전세 9억이라고 한다면 투자 금액이 얼마 들어가는 겁니까? 4억 들어가는 거다. 4억. 이 전세가율이 70%라고 가정을 했을 경우, 자, 그러면 시간이 지나서 전세가율이 이렇게 높아지는 구간이 찾아온다면 이 투자 금액은 4억 정도로 투자할 수가 있겠네요. 만약에 매매 시세가 13억보다 더 하락한다라고 하더라도 투자 금액은 그러면 더 적게 들어간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수적으로 보는 거죠. 70%. 그리고 매매 시세는 13억 동일하게 접근하고 우리가 지켜봤을 때 투자금 4억이다. 그러면 내가 투자했던 강남의 개포동의 신축 아파트 증액이 시간이 지나 보니 이 아파트도 4억 정도가 되는 거네요. 그럼 이 전세 보증금 4억 받고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이 아파트 마포의 신축 아파트 4억으로 투자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갑자기 1주택에서 똘똘한 2주택자가 되는 겁니다. 똘똘한 2주택자. 우리 구독자님 자금이 들어갔나요? 추가적인 내 자금 없이 갑자기 2주택이 돼버렸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포커스를 매매에 두는 게 아니라 항상 투자자는 전세에 두고 접근을 하셔야 되고, 이 시간이 경과되고 돈이 묶이면서 시간을 투자해야 되는 리모델링이나 재건축 사업은 장기 보유, 장기 투자하는 거기 때문에 이 아파트가 결국엔 우리가 차익 실현을 하기 위해서는 시간이 장기적으로 지나서 신축 아파트가 되거나 또는 대세 상승장이 돼서 시세 차익이 많이 나야지만 우리가 또 한 채를 그 시세 차익분에서 추가적인 투자를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러면 장기간의 시간이 경과되는 거고, 반대로 우리는 이 신축 아파트에서도 내 자금 없이, 그리고 대세 상승장이 오지 않더라도 우리가 전세 보증금 증액하는 자금으로도 충분히 2주택자가 될 수 있는 여건이 만들어지는 거기 때문에 신축 아파트가 훨씬 용이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신축 아파트 기준에서 본다면 성동구 응봉대림 1차와 수소 신동아 아파트와 이 부산 삼익비치랑 비교해 봤을 때 이 개포동의 신축 아파트가 훨씬 더 대장 아닙니까? 훨씬 더 대장을 우리가 접근하는 상황에서 또 대장이라고 할 수 있는 마포의 신축 아파트까지도 취득하는 거기 때문에 신축을 지금은 취득해야 훨씬 더 유용하게 전략이 나올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장기 보유, 장기 투자 권장해 드리지 않고 투자적 관점에서 그냥 미래 가치만 보고 접근하는 재건축 아파트는 저는 절대 추천드리지 않고 있는 겁니다. 기억하십시오. 남들과 다른 관점, 다른 시선에서 접근해야 자산 증식이 되는 겁니다.